안녕하세요. 앞으로 고소득 중산층들, 다주택, 다중채무자들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의사들, 고위직 공무원들, 검찰 공무원들, 교수들, 교사들, 되게 많은 이들이 무리하게 빚을 지고 집을 세 채 다 채씩 샀습니다. 이제 그들이 앞으로 이제 죽어나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투기로 쉽게 돈을 벌겠다고 엄청 설쳐댔습니다. 이미 많은 소득을 받고 있는 그들이 더 가지겠다라고 더 욕심부리고 더 탐욕으로 이제 덕지덕지 삶을 채워나가면서 그렇게 몰락한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뒤지는 겁니다. 투기꾼들이죠. 투기꾼들. 누가 그렇게 빚내가지고 투기하라고 했냐? 니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입도 뻥긋 못하는 시대가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부자가 되겠다고 덩달아서 욕심부리고 20대 30대들이 가진 돈도 없고 자기 힘으로 돈을 저축해본 기억도 없는 이들이 또 빚내가지고 코인 한다 그러고 주식 한다 그러고 부동산 한다고 그러다가 인생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빚을 많이 졌죠. 어디 가서 일도 못하겠고 그냥 인생이 이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번 생 망했다, 이 생 망이다, 일단 개소리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버블 경제, 한국의 경제 거품들이 상당수가 이제 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망가지는 거죠. 점점 사람들은 개인화되고 막장으로 바뀌어갑니다. 삼성, 대기업, 좋은 기업 다니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종착역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그렇게 월급 많이 받고 목에 힘주고 다닐 것 같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들은 퇴직하고 평범한 신세로 이제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변신해야 되는데 저거 못하고 살다 보면 이제 세상에 불만 가지게 되는 거고요. 청년들은 이 세상이 엉망이라서 자신에게 일이 주어지지 않고 자신 같은 인재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꾸 방으로 숨고 또 숨고 이러다가 언둔형 외톨이가 되다가 나중에 이제 굴컥하면 자신의 분노를 묻지마 범죄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이제 길거리의 천사가 되는 거죠. 하남자라 그러죠. 하남자. 찌질이들. 그런 이들이 점점 더 이제 이 세상에 복수하게 되는 겁니다. 투기하고 어세 부리고 난리치고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삶이 망가지는 거죠. 지금 고소득자들 전부가 투기해가지고 망했다라고 하는데 의사, 약사, 안회사, 대기업 직원, 교사, 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전부 다 걸려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는요 전혀 회식 없는 거죠. 회사집 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어울리지도 않는 겁니다. 전화번호 묻지도 않고 어디 사는지 묻지도 않고 왜? 그리고 잘못 얘기하다가 자기가 하우스보이고 빚쟁이고 다중채무자라는 게 알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무시당할까봐 또 실제로 무시당하고 그런 일을 알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묻지 않는 거죠. 이제 앞으로 200만 명이 그냥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금융노예 600만 명 중에서 가장 먼저 몰락하고 망가질 이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계에 부딪혔죠. 이 답이 없는 거죠. 그런 이들이 누군가가 조금만 몸을 감추고 짜증 부리고 화내고 괴롭히면 이제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칼 들고 이제 찔러버리고 개인적인 복수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회사에서 나가면 인생이 끝장나는데 너 나가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러겠냐고요. 아닌 거죠. 인디어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요. 거기에는 해고 전문가가 나오죠. 왜 해고를 대신해 주겠습니까? 대행해 주겠습니까? 그래야 실직자가 그로 인한 충격을, 분노를 회사로 분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출할 대상이 이제 불투명해지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앞으로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남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언제 어떻게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화를 입을지 모르는 이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두려워야 됩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승진하고 또 승진해서 임원이 되고 내 경제적인 삶이 되게 좋아지고 남들한테 가시하고 드러내고 이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삭막한데요. 정의 바짝 살아야 됩니다. 추석 지나고 이제 추석이 지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회사들에게 엄청난 이제 후폭풍이 이제 몰아치는 거죠. 왜? 나가라고, 내보내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사는 게 우리 뜻대로 이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분하게 지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요. 직장인의 수명을 어떻게든 오래오래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아무리 얘기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나에게 기회를 안 주고 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회사가 나를 이렇게 하대하지?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외면하지? 이런 얘기해본들 소용없다라는 거죠. 앞으로는요, 내수도 급감하고 고금리에 고물가에 뭐 난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수라장이 경제시욕도 펼쳐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남들에게 내속내털을 나도 안 되고 남들하고 올려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조심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자살자와 파산자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 같은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냉정하게 지내야 됩니다. 온갖 일을 다 이겨내야 되고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앞으로 장기 침체를 하는 거죠.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일본하고 똑같다. 아니 더 심하다라는 겁니다. 국부가 축소되고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가계소득은 더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을 국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안 걸려들었으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조상들한테. 그리고 이번에 부자되기 열풍에 걸려든 사람들 전부 다 노예입니다. 이제 개판되는 거죠. 앞으로 몰락하고 망가지고 엉망된 사람들이 엄청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그들이 예전에도 그렇게 삶이 엉망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대기업 직원이었고 중소기업 사장님이었고 다 잘 나갔던 과거 기억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간 사람이 극소수지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마음을 지내야 되겠습니까?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될 것이고 자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신중하게 착실하게 삶을 살아낼 각오를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차분해져야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됩니다.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번에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내가 행동할 수 있을 때 그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조급해하고 서두르다가는 가진 것들을 다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꾸준히 차근차근 일어나갈 생각을 하고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고 함부로 서두르려고 했다가 파산과 몰락을 맞을 수 있으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결정에도 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